안녕하세요. 소방설비 기사 합격 꿀팁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응시 절차 안내부터 한번 보실게요. 큐넷을 통해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필기 접수 기간 내 수험 원서를 인터넷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 요 규격이 있어요. 3.5 곱하기 4.5, 그 다음에 120 곱하기 160 픽셀 사진을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여기 큐넷 상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장소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선착순이니까 자기가 가까운 데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이제 당일에 들어가실 때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흑색 사인펜 이런 것들을 지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이제 큐넷을 통해서 합격자 확인이 되고요. YPG 같은데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응시 자격 제한 종목이 있어요. 기술사,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는 사전에 공지한 시행 계획 내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있죠. 그때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실기 원서 접수도 필기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 접수 기간 내에 수험 원서 인터넷 접수하시고, 사진도 필기와 동일하고요. 시험 일지 장소도 필기처럼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실기시험도 필기와 마찬가지로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 합격자 발표도 마찬가지로 큐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이제 발급이 되죠.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서 공인인증을 통해서 발급을 하고 택배도 가능해요.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음. 수험자 가이드, 접수 전 어떤 걸 이제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자기가 이 시험 볼 자격이 있는지 요거를 보시고, 그 요기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지금 우리 기사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에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는 3년, 그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가 돼야 돼요.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3년제 대학 전문대학이죠.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그다음에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다음. 그다음에 응시 자격을 한번 봅시다. 시험일 당일. 시험 시작 전에, 이후에 입실 및 응시가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수험표 및 접수 내역 사전 확인을 통한 시험장 위치, 시험장 입실 가능. 요걸 이제 미리 어떤 시험장인지 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CBT 필기 시험인데, 지금 우리 소방 설비 기계 기사 산업 기사는 이제 CBT 시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CBT라는 건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건데, 인쇄물 기반 시험인 PBT 종이로 하는 거하고 달리 컴퓨터 화면에 시험 문제가 표시되어 응시자가 마우스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컴퓨터 기반의 시험이다. 그래서 여기 CBT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그 큐넷에 들어가시면 CBT 체험하실 수 있어요. 입실 전 본인 자석을 반드시 확인 후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산으로 되는 거니까 본인 자석에 앉아야 돼요. 전산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입실 후 감독위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응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 답안 제출 시 수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그렇죠? 최종 답안 제출할 때 수정이 불가하니까 충분히 검토 후에 마지막 한 번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후 본인 점수 확인 완료 후 퇴실, 바로 점수가 나와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부정얘기 관련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기는 물론 이제 가장 낮은 레벨 있죠. 사칙 연산 되는 거. 그거는 뭐 아무거나 가지고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공학용 계산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계산기는 요 기종만 허용이 돼요. 요거 이외에 가져가시면 이제 부정액기로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모델 있죠. 허용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카시오면 FX90에서 999, 요 뭐 여기서 FX5에서 599, 요 사이에 있는지 본인 계산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필기나 실기나 마찬가지, 실기는 더 마찬가지인데 계산이 많거든요. 소방 유치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계산할 때 솔브 기능이라든지 단위 환산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훨씬 시간이 세이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계산기를 쓰시면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응시 자격, 응시 후에 이제 그 자격 서류 같은 거 제출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답안, 확정 답안을 이제 확인하시고 합격자 답안을 발표하면은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시고 자격증 그다음에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수수료, 그 종목별 검정 현황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게요. 다음. 자, 보면 산업기사는 필기가 19,400원이고 실기가 28,800원. 기사는 필기는 동일한데 산업기사랑 실기가 약간 비싸요. 22,6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Q넷상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종목별 검정 현황을 볼게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응시자가 여기 있고 합격자, 그다음에 합격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뭘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단 응시자 수도 대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편이고요. 응시자 수는 합격자 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했는데 합격률은 예전에 아주 낮을 때가 있어요. 2017, 18 그때 문제가 좀 어려웠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9, 2020에 이제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 요때는 이제 좀 합격률이 올라갔다가 2020년에 약간 떨어졌죠. 이제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아까는 필기였고 여기는 이제 실기죠. 실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2026년에 비해서 지금 응시 인원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죠. 2022년. 그리고 합격자도 보면은 응시 인원은 2배가 됐는데 예, 여기 보면 합격자는 그닥 많진 않죠. 예,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실기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죠. 기계가 소방 기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면 20대, 30대, 20대 이게 지금 30대에서 20대, 10대 2020에는 최악이었죠. 15.6%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비율로 합격을 한다는 거 각오하시고 결국 이제 실기가 관건이 되겠죠. 다음 소방 설비 기사 우대 현황. 자, 그럼 이제 내가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우대가 되는지 취업할 때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건설 기술인의 범위, 건설 기술인 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뭐 여기 보면은 경력 경쟁 특수 업무 수당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의 응시에서 이제 가점이 있고 요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마 링크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산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취업 승인 요건이라든지 뭐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시 배치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 사항도 될 수도 있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이제 응시 가점 있는 건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은 뭐 다 아시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다음 취득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큐넷이죠. 큐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고 필기 실기를 다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방설비 기계 기사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대학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 학과. 이제 이름은 약간 바뀌지만 이제 많은 관련 학과가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필기로는 소방원론, 소방유체,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실기는 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요거를 위주로 보는데 요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소방유체역학도 꽤 나와요. 이 두 가지 과목이 꽤 나오고 물론 소방원론이나 소방관계법규가 아주 가끔
가끔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거의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과목하고 이 4과목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 이 4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다음. 그래서 필기는 객관식 그 사지 선택형이라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네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문항당 20문항이 있고 요 각 과목이 네 과목 있었죠 아까. 네, 필기는 네 과목 있었고 과목당 30분이에요. 과목당 30분이고 요게 그러니까 1.5분이잖아요 한 문제당.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한 문제당 1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대신 난이도 조정은 좀 하겠죠. 그래서 3시간이고 필기는 3시간 동안 100점 16문제가 나와요. 필답형 100점이고 16문제인데 이제 작은 문제가 이제 큰 문제 하나에 작은 문제가 딸려 있는 식으로 16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필기는 100점 만점인데 60점 평균 넘으면 되는데 한 과목, 네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이 안 되면은 뭐 60점 전체 넘어도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불합격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그냥 60점만 넘으시면 실기 합격이에요. 다음. 출제 범위, 출제 내용을 봅시다. 여기는 그 우리 큐넷 들어가시면 그 종목별로 출제 범위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자세히 클릭해서 어떤 종목의 어떤 범위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재들이 이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교재 목차와 거의 동일하고 교재 내용과 거의 동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 내용, 소방 설비, 소방 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점검 업체 등에서 소방 설비 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업무 수행하고 완공된 소방 설비의 점검 이게 이제 설계도 할 뿐더러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소방 계획 수립을 통해 소화, 화재 통보, 피난 등 훈련을 실시하는 소방 안전 관리자로서의 소방 안전 관련 일반 사항을 수행하는 직무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소방 원론 내용 여기 소방 원론과 소방 관계 법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소방 유치역학은 이제 여기 보시면 소방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유체 정력학, 유체 유동의 해석. 그다음에 이제 세부 이제 내용들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유동, 펌프, 송풍기의 성능 특성. 그다음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관내 유동이면 유량 측정, 운동량 이론, 응용 뭐 이렇게. 그다음에 유체 유동 형태, 무차원수, 레놀즈 수.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요거 하나하나에 다 초점이 맞춰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력학 기초, 연력학 법칙. 그다음에 연력학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여기 또 나와 있고요. 상태 변화, 이상 기체, 카르노 사이클. 요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체크하셔야 되고 요 중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열전달 기초, 그다음에 소방 기본법, 소방 기본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기초, 전도들이 복사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법규는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 기계 시설, 그다음에 여기 소화 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 요거, 그다음에 소화 기구의 하자 안전 기준, 요 내용이 이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거기에 관계된 이제 내용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물 분무 및 미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다음 기타 소방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화재 안전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안전 기준, 기술 기준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출제 범위를 제가 출제 내용과 출제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소방 유치역학 쪽이요. 보시면 아까 그 우리가 본 그 출제 주제 그 어떤 데서 출제가 되는지 봤지만 여기 이제 제가 보기 좋게 표로 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는데
기본 유체역학이 15%고요. 유체 정력학이 한 15%, 유체 동력학이 25%. 유체 정력학은 이제 멈춰 있는 유체에 대한 그다음에 유체 동력학은 움직이는 유체. 주로 이제 관유동이에요. 관유동. 우리 소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게 관유동은 따로 있고 유체 동력학은 그 관유동 들어가기 전에 베르니 방정식이라든지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내용이고 관유동은 따로 또 15%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는 이게 30%, 40%. 네. 굉장히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체 기계 펌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펌프하고 물론 송풍기도 있어요. 제연 설비 중에 송풍기라고 있는데 펌프와 송풍기 두 개가 1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력학 열전달 내용이 20%인데 물론 이게 출제 기준에 부합하긴 하는데 가끔 보면은 조금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수준의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긴 해요. 어쩌다 하나씩. 그거 때문에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는 없고 일단 기본 내용 위주로 하시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운에 맡기셔야 돼요. 예. 다음.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소방 유체역학은 다 대부분 계산형 문제다. 계산을 80%, 그다음에 설명형, 그냥 설명. 예를 들면 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뭐냐, 그거 원인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형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쉬운 편이고 계산형 문제가 80% 정도 된다. 그래서 계산기를 들고 가셔야 되고 계산을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출제 방식은 거의 기출이 많은데 변형이 20%인데 이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기출이 80%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똑같지는 않고 사실 약간 변형된 건데 변형이 좀 심한 거냐, 변형이 좀 조금 된 거냐, 이제 조금 된 거는 이제 기출로 넣고 변형이 심한 거는 이제 변형이라고 하긴 했는데, 요건 조금 그렇지만 기출 기존 기출 패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주 오래전 문제거나 또 다른 종목의 문제가 가끔 튀어나와요. 뭐 일반 기계 기사라든지 위험물 관리 기사라든지 여기에 있는 문제가 가끔 튀어나오긴 해요. 다음 출제 범위, 출제 내용, 그다음에 중인데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하고 원리를 봅시다. 소방 기계 시설은 요 수계하고 비수계로 이렇게 나눠요. 수계라는 거는 뭐 물 분무 수화 설비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있죠. 근데 비수계라는 건 이제 막 가스계 수화 설비라고도 하는데 뭐 이산화탄소, 뭐 분말 수화 설비, 뭐 이런 걸 이제 비수계라고 하고 그게 한 40대 35 정도 이렇게 되고 기타 이제 피난기구라든지 뭐 이런 제연 설비 이런 것들이 5% 10% 여기 보면은 피난기구, 소화용수, 소화활동에 관한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대부분 요 수계, 비수계, 소화 설비, 소화 설비에 관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사지선다형이죠. 소방 유체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부분 설명형 문제고 대부분 암기 문제인데 가끔 이제 5% 정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대부분이 설명형이고 그대로 거의 NFTC 뭐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사지선다형 문제 중에 출제 방식은 기출이 대부분이고 변형이 10%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기출이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소방 유체역학에 비해서 기출이 많은 편이고 변형은 1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변형이 많은 경우도 있고. 다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소방 유체역학은 실기에도 어차피 막 많으면 3개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과목이에요. 실기 대비해서. 그리고 이론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 계산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좀 어렵죠. 기계 전공자는 이해를 하신다고 보고 90% 이상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고 비전공자는 아무래도 어려워요. 단기간에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40% 꽈락만 넘기고 나머지 부족한 점수 20점은 다른 과목들 있죠. 다른 과목에서 좀 채우는 걸로 또 고득점을 해서
그렇게 전체 60점 이상을 넘기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출암기 위주보다는 이해 위주로, 특히 이 소방유치역학은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기출이긴 한데 약간 바뀌어요. 약간 바뀌는데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은 단순히 외워서 공식을 쓰기에는 공식도 약간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위주로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그럼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의 학습 전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기 90% 아주 실기 대비 과목이니까 요거는 필기 때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그래서 꼭 이 필기 때 이거는 미리 공부를 실기 대비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거의 90% 이상 점수를 획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기 때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요 과목이 실기하고 연결이 되지만 실기 나오는 패턴은 또 달라요. 계산형 문제인데 실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설계하는 문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든지 교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조금 패턴이 좀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어차피 이제 실기 때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분량이 많고 숫자가 많고 정확한 암기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게 뭐 이상, 뭐 이하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0.5냐, 0.8이냐, 뭐 이런 약간의 차이에 의한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기출을 꼭 풀이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럼 기출 문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유치역학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액주계인데 여기 A점의 계기 압력은 얼마냐? 이제 기출 문제. 이건 이제 최신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 A와 B가 있는데 자, A점과 B점의 압력 차는 자, A점보다 B점이 올라갔으니까 자, 낮은 쪽에 있으면 압력이 높고 높은 쪽에 있으면 압력이 낮아요. 그리고 PA하고 PB 압력 차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PA에서 출발합시다. PA에서 출발하면은 자, PA에서 자, 여기 이렇게 쭉 가면 같은 압력이죠. 네. 쭉 내려가요. 이쪽은. 내려가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우리 물 밑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원리하고 똑같이. 그럼 압력은 뭐냐? 로 G H1 또는 로 G가 사실은 뭐하고 같냐? 비중량 감마하고 같아요. 감마 H1 물의 비중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로 감마를 즐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그다음 여기는 물이니까 이거는 감마1은 9.8kN/s 세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옆으로 쭉 가요. 왜? 같은 높이면 같은 액체가 세워져 있다. 그럼 같은 높이면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2번하고 3번 압력이 다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여기를 제가 P2, P3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P2, P3. 그러면 P3에서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이제 4번. 4번의 압력은 이 압력에서 어떻게 압력에서 올라가니까 낮아지죠. 네, 그래서 P4의 압력은 여기 압력에다가 P2 압력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중이 감마2예요. 그다음에 H2만큼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물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PB는 여기 압력과 같아요. 같은 높이니까. 그러면 PB는 뭐다 이제 PB는 여기서 또 낮아지는 거예요. P4에서 또 H3만큼 올라가니까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4 그대로 쓰시고 낮아지니까 감마 3 H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건 물이죠. 감마 3는 물이죠. 그래서 PA-PB는 이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킬로파스칼이니까 자 이건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은 9.8이에요.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H1은 여기 보시면 10cm니까 0.1m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여기는 9.8에다가 이게 보시면 비중이 13.6이니까 요 수은의 비중량은 비중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3.6 곱하기 9.8을 하시면 되죠. 9.8 이게 이제 감마트죠. 그 다음에 H2가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0.2. 그 다음에 감마스는 다시 물이니까 9.8이 되고 높이가 얼마죠? H3는 0.1이 되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26.7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일 때 예상 재현 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400제곱미터보다 작을 때는 바닥 면적이 400m보다 작을 때는 최저 배출량이 이건 이제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최저 배출량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은 그 큰 걸로 하면 되는데 만약 5,000이죠.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야.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거보다 작으면 5,000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소 5,000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물론 요거보다 더 크면은 그거 이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200이니까 400보다 작을 때는 최저 배출량은 5,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소방유치역학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소방유치역학은 아무래도 그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은 역학 문제가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공식이 나옵니다. 많은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써보고 그 공식을 좀 그 유도 과정이 있는 게 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쉬운 거는 유도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방정식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브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위 변환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다음에 까락을 넘기고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소방 원론이나 소방 법규에서 이제 좀 점수를 많이 따는 방향으로 하자.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공부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기계시설은 실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니까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숫자도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뭐 소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소화 설비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좀 빠르고 편할 거예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뭐 분말 소화 설비 이렇게 서로 포 소화 설비 이렇게 막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좀 더 명확하고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막판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된 요점 정리. 이거 암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필기는 암기가 중요해요. 계산보다는 실기 때는 이제 계산을 주로 하지만 근데 암기가 돼 있어야 실기 때 그 공식을 그대로 써서 실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리된 요점 정리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합격 꿀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